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이중매매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이중매매하고 조금 이따 해야 되는 우리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두 개 합치면 보통 1.5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중매매는 매매가 두 번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 매매는 완전히 유효인 매매예요. 그래서 매매대금도 어느 정도 준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행해 줄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의무를 이행해 주면 될 텐데 이 의무를 이행해 주지 않고 갑이 병과 다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해서 먼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매매를 하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매매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1매매, 제2매매라고 얘기를 하고 제2매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2매매에 의해서 이행까지 해줬습니다.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등기의 효력이 무효냐 유효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이 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인 이유가 계약 자유의 원칙 내지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매매가 몇 번이 있어도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먼저 받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제2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뿐만 아니라 악의인 경우에도 여기서 악이란 얘기는 제2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병이 알고 매매를 했어도 그건 유효한 얘기죠. 그게 어떤 상황인가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났는데 지나가던 병이 갑한테 들어옵니다. 저 물건 나한테 파시죠. 라고 했더니 갑이 이미 을한테 팔렸습니다. 이행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쉽군요. 라고 나가는데 갑이 물어봅니다. 얼마에 사실라고요? 가격이나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한 5억은 줄 생각이었습니다. 갑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판 건 4억에 팔았는데 5억을 주겠답니다. 그랬더니 갑이 병한테 그럼 매매계약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을은 어떡하고요? 갑이 그러죠.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못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1매매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도 원칙적으로 유효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가 무효인 거예요. 여기서 무효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적극가담이란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라고 하는데 이 적극가담은 갑이 을한테 이행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에게 다시 양도하는 행위, 이 행위는 배임행위잖아요. 이 배임행위를 병이 잘 알면서 요청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알고 요청했다.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1매매 사실이 있었고 갑이 병한테 안 팔라고 하니까 왜 거기다 파시냐, 내가 돈 더 많이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라고 적극적으로 꼬셔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합니다. 적극가담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2매매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효인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로 본다. 왜 정의관념에 반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병이 있답니다. 새로운 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정이 있다. 이 정은 전득자라고도 하고요. 또는 제3자라고도 합니다. 전득자, 정은 어떠한 형태든지 권리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둘이 같이 공모한 거예요. 둘 다 반사회적 행위한 거죠. 그러니까 갑도 병에게, 병도 갑에게 무효지만 서로 부당이득으로서 내가 준 거 돌려줘 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놔라라고 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일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요게 제2 매수인 기준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먼저 원칙이 유효다. 유효인데 알아야 될 건 악의인 경우에도 제2 매수인이 제1 매매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유효라고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무효란 말을 쓰려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된다. 적극가담은 알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적극가담이란 말이 들어가주면 무효가 되는 거고, 이게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정은 선악불문하고 권리취득할 수 없어요. 정은 비록 제2매매가 유효라고 믿었을지라도 제2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2매매가 유효라고 한다면 권리는 승계일 거죠. 전득자는 무조건 권리 취득하는 거죠. 근데 제2매매가 무효인데 얘는 비록 제2매매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득자 정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권리 취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이중매매로서 무효는 둘이 둘이 같이 반사회적 행위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1 매수인 기준으로 4개를 정리했는데, 그러면 제2 매수인 기준으로 4개를 정리했어요. 제2 매수인. 그럼 제1 매수인 기준으로도 정리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2매매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2매매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1매수인이 했던 이 매매계약은 언제나 유효입니다. 이건 유효인데 제1매매 계약이 유효임에도 불구하고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도 있고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도 있는데, 제2매매가 유효다. 제2매매가 유효다. 그럼 이 매매가 유효라고 하는 이유는, 유효라고 한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 제1매매는 유효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2매매가 유효다라고 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1매매도 유효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가 생겼죠? 불능이 생겼죠. 이행 불능이 됐어요. 왜냐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건 이행 불능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행 불능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겁니다. 갑이 여기다가 이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니까 이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한 번 더 팔아먹는 바람에 이행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불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능인데 처음에는 유효였던 계약이 나중에 두 번째 팔아먹는 바람에 불능이 됐기 때문에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능과 불능할 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눴었죠.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매매가 유효일 때는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데 제2매매가 무효일 때 한번 볼게요. 제2매매가 무효다. 하지만 제1매매는 유효니까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둘 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놈들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다가는 소유권 반환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있다라고 하면 대위 청구라도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암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도 얘가 소유권을 회복해야 이전 등기 해주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 답답해서 대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대위 청구가 가능하죠. 그러면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직접도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을과 병은 아무런 법률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갑하고 병은 반사회적 행위한 자들이에요. 불법 원인급여를 한 자들인데 여기는요.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반사회적 행위한 자들은 그 법률 효과에 의해서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집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고 얘는 얘한테 대금을 줬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법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애들은 그 효과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익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의관념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더 덜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 덜 발생하는 게. 봤더니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 이 사람을 보호할 텐데 어떤 걸 인정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 인정해 주자예요.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안 되는 거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거래한 적은 없으니까 직접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다만 둘이 같이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했으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는 사해행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혹시 갑이 단순히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가 싫어서 병에게 가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권을 행사하지만 이 행위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고 갑이 욕심 때문에 한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를 을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공가이 해놓고 첫 번째 공이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고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제1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제2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요 기본을 공부하시고 여기도 매매라고 했지만 단순히 매매만 국한하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1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생긴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하지만 매매가 아니라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시켜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고 갑이 그 청구를 받아서 이전에 의무가 생겼다. 매매는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처분행위했다. 여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매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매매도 이해하기 힘든데 확대 적용까지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다음 과정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책으로 다시 가면요. 자,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의 선악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다. 따라서 제2매매는 유효입니다. 제2매수인의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매수인 중 먼저 등기를 한 자가 취득하게 된다. 그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했으니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판례는 제2매수인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본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줄칠 거 없습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이 뭐냐라고 하는 두 분 그 판례를 보시면 되죠.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거기서부터 줄칩니다. 적극 가담이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 매도됐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 요청해서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적극 가담의 의미 두 번째 줄부터 그것만 좀 줄쳐 놓으시고요.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법률 관계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제2 매수인의 등기는 뭐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지만 반사회적 행위로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뜻이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 경우 제1 매수인은 채권자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을 대유해서 제2 매수인의 등기에 무효를 이유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뭔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행이 됐고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소유권은 병이 취득한 거예요. 병이 취득했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반사회적 행위를 한 병을 보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을에게 인정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만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제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또한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자는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 칠판에 적어드린 내용 하나, 둘, 셋, 네 개를 제2매수인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제1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공가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 보시면요. 제1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제2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것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그것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앞으로 경유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면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반사회적 행위니까 원래는 반환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억지로 반환 청구를 인정해 준 겁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는 지금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판례는 우리 매매뿐만 아니라 여기 제1매매 매매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났으면 매매는 안 했지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생겼어요. 의무가 생겼는데 다시 배임행위하면 그때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뒤에 취득시효나 기타 명의신탁 같은 거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문제 대표 예제가 하나 나오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해서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 제1매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무효란 얘기죠. 적극 가담까지 얘기했네요. 그래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틀린 겁니다.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렇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는데요.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이유는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계약법에 가서 또 이것도 배울 겁니다. 중도금을 받아놓으면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제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병명의의 등기는 이 병명의의 등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뒤에 가면 우리 무효행위 추인 배울 텐데 무효행위 추인은 그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얘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유효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권리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죠. 이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다. 이거는 무효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죠. 104조는 말이죠.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얘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너무 많이 주고 한 사람은 너무 조금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객관적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가치가 주관적 가치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여기는 너무 많이 줬고 여기는 너무 조금 줬어요. 그래서 불균형이 생겼는데 많이 준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궁박이란 피할 수 없이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궁박이라고 합니다. 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나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관계없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상태다. 원인이 뭐가 됐든요. 이걸 궁박이라고 합니다. 또는요. 경솔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경솔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면 쉽게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 이걸 경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도 잘 알지 못하면서 사인 막 하고 막 이러는 걸 경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을 몰라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처럼 해서 자기도 잘 모르는 내용에다가 사인하고 이러는 걸 경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경험.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지 해당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영역에 다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이 많으면 쉽게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지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일반적인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경험에 걸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 같으면요. 전업주부 같으면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은 이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갖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대리인이 했대요. 그럼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대리행위는 대리행위로 이루어졌을 때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다 의사결정하고 대리인이 다 표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이 경솔했고 대리인이 무경험이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리행위를 했어도 대리행위로 인한 이득이나 손해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암만 궁박했어도 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궁박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쉽게 이거는 궁본, 경무대 이거 궁박을 따질 땐 누구 본인 기준으로 따지고 경솔, 무경험을 따질 때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따진다. 예, 궁본, 경무대입니다. 여기에 우리 104조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이잖아요. 객관적 가치가 불균형이 생겼고 주관적으로 궁박했고 경솔했고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데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이 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 판례가 상대방에 대한 요건도 판례가 요구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데 뭐냐는 얘기죠. 상대방은 피해자의 이런 사실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폭리의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까지 갖추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우리 반사회적 행위 할 때 처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반사회적 행위라는 뜻이에요. 이 무효인데 이 무효 행위에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효 행위에 전환은 인정이 됐다. 이거는 우리 무효 취소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무효 행위의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추인이라고 하는 건 추후의 법률효과를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후의 법률효과 승인하려면 그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했다라고 해서 우리 무효 취소해서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면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과 전환이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그래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유상행위에 적용해야 되겠죠. 유상행위에 적용합니다. 유상행위라고 한다면 이게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관계없이 적용할 것이고요. 그럼 무상행위에는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무상행위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상행위는 기부행위라든지 증여와 같은 이런 무상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또 경매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경매는 어떤 거죠? 조그마한 돈 주고 큰 물건 잘 사야 잘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게 무효가 되려면 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알고 이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어요. 자, 추정이란 말이 나왔네요. 추정이라고 하는 건 소송할 때 필요한 용어예요. 원래 추정이라는 얘기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깨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의 용어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소송이 됐을 때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의가 추정이 된다. 그럼 나는 내가 그냥 선의로 주장하면 되는 거죠. 소송할 때 내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선의로 추정되는 사람은 선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저 사람이 선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소송할 때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또 주관적으로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 상태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상대방은 알고 이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입증이 돼서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데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이행이 됐답니다. 이행이 됐대요. 그럼 이행된 부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래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얘는 반사회적 행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걸 이제 급부한 걸로 할게요. 이렇게 급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급부한 거. 얘가 급부한 겁니다. 그럼 얘가 급부한 거.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는 얘만 했지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는 자기가 급부한 급부물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어떠한 형태든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얘는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급부물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의는 104조는 103조의 한 유형으로 본다. 104조는 거기에 줄쳐 놓으시고 세 번째 칸으로 가면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기 103조 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103조의 형태가 이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104조는 그거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104조에 걸려서 무효가 아니래도 103조에 걸려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다만 103조에 걸리지 않는다면 104조에는 걸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죠. 자, 요건입니다. 객관적인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그냥 줄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거 줄치시면 되죠.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박이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 갑자기 다친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해서 경제적 궁박 동그라미 치시고요. 양심, 신체, 심리적 궁박 포함된다. 그래서 경제적 궁박, 양심적, 신체적, 심리적 궁박 다 동그라미 칩니다. 일시적이든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그 밑에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보면 경솔이 나오죠. 경솔은 행위와 결과를 보통인이 고려하는 주의를 고려하지 않는 심적 상태다라고 하는데 경솔은 보통 이제 무학이에요. 무학. 글을 읽을지 모르니까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사인하는 거 이런 걸 경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이다. 그건 줄쳐놓습니다. 무경험은요.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불충분을 얘기하는 거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영역에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이걸 폭리의 악이라고 합니다. 옆에 써놓습니다. 알고 이용 동그라미 쳐놓고 알고 이용 동그라미 치면서 플러스 합니다. 이렇게 알고 이용 이렇게 플러스를 묶어놓고 그걸 폭리의 악이라고 한다. 폭리의 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상대방에 대한 요건, 폭리의 악에는 우리 판례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궁, 본, 경무대 그건 옆에다 하나 써놓습니다.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자, 오른쪽에 판례가 그 1번에 있는 판례가 무경험이에요.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 궁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한다. 그래서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또 신체적인 거 다 포함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3번은 자 궁박은 본인, 대리행위로 이루어졌을 때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 궁본 경무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입증 책임 그래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다 그랬으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입증 책임에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효 주장자가 모두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효 주장자인 피해자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도 모두 입증해야 된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려면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된다. 뭐요? 이거 세 가지 다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효과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고요. 이 무효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때 이 전득자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있답니다. 이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전득자가 보호가 되지 않느냐? 여기는 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전득자가 보호되지 않았죠. 전득자가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제1매수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전득자가 보호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불법의 원인은 폭리자,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죠. 상대방만 불법행위한 겁니다. 그래서 746조 단서에 의해서 피해자는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급부자는 돌려달라고 수익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 행위 혼자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양쪽 가로 3번 64페이지 양쪽 가로 3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다. 추인은 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이 뒤에 가면 무효행위 쪽에서 추인과 전환 공부할 겁니다. 모든 추인은 항상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인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환은 인정했다. 뒤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한번 보시죠. 적용 범위는
백사조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증여와 같이 일방적 급부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유상행위에는 적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상행위로서 기부나 증여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유상행위, 무상행위를 먼저 나누고 계약과 단독행위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무상행위는 기부나 증여, 그 다음에 경매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위 기출 문제 보시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틀린 겁니다. 자,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무상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고 했고요.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궁본 경무대니까 궁박은 대리인 기준 그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거 두 개가 이제 1.5문제짜리입니다. 이중매매하고 이쪽은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거의 매해 나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자, 조금 쉬었다가 법률행위 해석 계속하겠습니다.